금리 인상의 부작용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네. 있는데요. 이제 금리를 얼마나 우리가 올렸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은행,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제 작년 8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했죠. 네, 이 주황 색깔 선이 한국이죠. 아, 예. 네. 빨강인 줄 알았는데 주황이네요. 아니요. 빨강이스럽고 주황스럽고. 아, 예. 네. 그 0.5로 이제 가장 낮았다가 네. 서서히 올린 게 1년 네. 4개월 동안. 네, 이게 제가 12월로 잡았어요. 어차피 12월에는 금리 인상이 없으니까 이때 네. 또한 2.75% 올랐고요. 네. 미국은 더 심했어요. 미국은 올해 3월부터 올렸어요. 네, 완전 이게 축. 네. 이게 10개월 동안 네. 제가 12월로 잡았어요. 12월에 0.5%포인트 오른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네. 4.25%나 올리게 돼요. 미국은 아니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올린 역사가 없거든요. 네. 가장 빠르게 올린 금리예요. 네. 이렇게 올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일단 세계 경제가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그쵸.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유럽도 세계적으로 힘들고.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 보면은 올해 1.8 하지만 이게 한국은행이 전망한 건데요. 네. 내년은 0.3으로 떨어지고요. 유로는 이제 3.1에서 마이너스로 가요. 네. 그다음 이렇게 안 좋아지는데 네. 여기 보시면 일단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보다 잠깐 네. 이렇게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 보니까 3.1에서 2.2%로 네. 떨어지고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다 보면은 이제 교역 신장률이 안 네. 좋게 되죠. 저희 나라는 또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4.2에서 교역 신장률이라는 게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 뭐 이렇게 수출입을 무역 규모가 말씀하신 네. 무역 규모. 네, 서로 이렇게 주고 받고 이제 네. 수요가 있으면 수입을 늘릴 테고 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요 국제 유가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99에서 93, 뭐 2024년까지 87 여전히 뭐 옛날에 비해서 높죠. 네. 일단 이 정도 설명하고 다음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고 무역으로 안 되니까 수출이 둔화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네. 10월 수출 보니까 우리가 5.7% 떨어졌어요. 감소했어요. 이게 2년 만이에요. 2020년 그럼 10월에 코로나 딱 예, 터지고 예, 예, 그때부터 네, 그때 이후로 맞습니다. 처음 2년 만에 마이너스 감소했고요. 월별 수출 증가율 보시면 뚝뚝뚝뚝뚝 가로 우하향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이죠. 네. 네. 특히나 한 번씩 정말 크게 내려오는 네. 데도 보이네요. 네. 우리나라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4분의 1 차지하거든요. 중국이 중국 수출도 이제 마이너스를 보이고 또 가장 우리 수출품의 주력 상품 반도체 업황에 떨어지기 시작했죠. 네.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도 또 눈에 보이시죠. 네. 예, 그래서 이제 한동안 참전의 필두로 예, 맞습니다. 반도체 업종 네, 종목도 정말 많이 안 좋았는데 뭐 암흑기 이런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반도체도 한동안은 안 좋을 것 같고 그럼 이거 내년도 반도체 업황은 좀 네. 그럼 그렇게 보면 될까요? 예. 이따 나오겠지만 네. 내년도 반도체 업황이 내년 1분기가 최악이고 2분기까지 최악이고 네.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2, 3분기에 반등할 거라는 기대가 있거든요. 될 때쯤. 예, 지금은 어떤 장이냐면 재고가 쌓이는 장. 네. 예, 그래서 수요가 줄었는데 그동안 생산했던 게 있으니까 네. 그걸 공급을 계속 줄여나가는 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어디 증권사 리포트도 보니까 내년 1분기에 사라. 뭐 이게 주가는 먼저 움직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반도체 업황 역시 이제 세계 경제가 너무 불확실하다 보니까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전망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쨌든 주식을 주로 하는 방송이니까 항상 전문가님들 말씀 많이 들어보며 내년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팀장님이 내년 초반에는 엄청 어렵고 이제 하반기부터 서서히 올라가면서 또 2024년에는 괜찮다라고 전망해 주시는데 비슷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맞아요. 지금은 그게 일단은 기본 시나리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단기 금융시장이 불안해졌거든요. 네. 이게 91일물 CPI 금리 추이인데요. 네. 제가 17일까지로 그림을 갖고 왔긴 했지만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서 한 5.48까지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오르고 있고 이게 시중에 워낙 우리가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풀었는데 왜 그래도 금리를 올려서 이제 빨아들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돈을 많이 풀려 있는데 왜 불안해라고 하면 이제 내년에 너무 안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예금 금리가 워낙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금리 그리고 주식 시장 너무 안 좋고 네. 이 돈이 역 머니 무브라고 해서 이제 은행으로. 은행으로 가죠. 네.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예컨대 제가 듣기로는 이제 증권사가 파는 신탁이나 아. MMF 네. 이런 것들이 수익률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91물 CP 같은 데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환매 요청이 들어오니 이 자산들을 팔아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가격도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고 이런 현상들이 또 반복되고 있는 거고. 네. 예,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PF, ABCP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요. 네. 이게 그 연말까지 한 20조에서 30조 원이 만기 도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부가 또 이거를 사겠다, 일부 한 뭐 2조 원 정도 좀 사겠다라고 했지만 이게 진척 상황이 되게 느리게 진행되고 있고, 네. 그러면서 뭐 PF, ABCP 유통금리가 최근에 20%까지 치솟았다, 뭐 거래도 네.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부작용들이 하나 둘씩 이제 터지고 있는 단계이죠. 네, 마지막 세 번째를 알아보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물가가 여전히 내년에도 이제 계속 지속되는 모습이니까 네. 정책 여력이 비해 부족하거든요. 옛날에 이제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우리 추경 많이 했잖아요. 네. 돈, 예, 추가 경쟁 찍어서. 예산해서 예, 그렇죠. 그 돈을 풀어버리면 어떻게 보면은 뭐 건설 경기도 막 부양을 일으키고, 네. 속히 말해서 이제 땅을 파서 네. 경기 부양을 한다고 네. 하는데 그게 불가능해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재정 지출 우리 코로나 때 왜 정부에서 그쵸. 지원금 재난지원금. 네. 네. 그게 바로 20만 원, 뭐 30만 원 생기다면 바로 이제 수요로 가니까 그렇죠. 물가를 바로 올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재정 지출을 또 줄이는 게 네. 또 목표가 돼버렸고,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선 재정 긴축, 뭐 재정 준칙을 지켜야 된다. 네. 예, 돈 많이 안 쓴다. 네. 그래서 내년도 정부가 예산을 잡아놓은 걸 보면은 올해는 증가율이 9.7% 늘어나요. 네. 올해 초에 또 그 추경을 하기도 했고요. 네. 근데 내년에 보면 연간을 1.9% 마이너스 줄어들어요. 네. 그러니까 재정도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쓰는 돈을 작년에 비해서 줄인다. 네, 맞습니다. 현재로선 그래요. 네, 어쨌든 추경에 예산이 없고 추경을 할 일단 내년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재정도 줄이고 통화도 줄이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고물가 속에 어떻게 보면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일으킬 수 있는 게 카드가 너무 없는 그쵸. 거죠. 정책 카드가 네. 너무 없는 상황인 거죠.